2025년부터 2026년까지 흘러온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요. 규제는 있었으나 가격이 상승했던 시장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에 있는 매수자들은 가격이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되나? 근데 또 지금 안 사면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자들은 내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기는 하나, 이게 과연 급락까지의 심리를 만들 정도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26년에 왜 그러면 이 매물을 시장에 출현시키려고 했느냐라는 걸 보면은 2025년에는 똘똘한 한 채, 소위 얘기하는 광진구, 성동구, 아니면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이런 데가 상승을 견인했다면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의 추세는 어땠냐면요. 키맞추기 장세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노원구 같은 데들이 호가가 1억에서 2억까지 올라가면서 가격을 여기까지 상승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 이렇게 해서는 가격 상승을 누를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한 정부에서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매물을 출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죠. 이것 또한 입주를 조건으로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은 여전히 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 급매로 나오면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나? 왜냐면 시장에 전월세가 너무 없으니까. 앞으로 규제가 더 세질 것 같으니 내가 조금 규제가 나오는 걸 보고 기다릴까? 분위기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이야기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에서 카드 뉴스 몇 개만 봐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내가 뉴스 기사도 접하고 인스타에 있는 카드 뉴스도 접하고 요약된 요약 정리본도 접해도, 아니 그래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각자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 상황에 맞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거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유지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이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가 나야만이 실계약을 하고, 실계약을 하고 나서 실거래로 올라가는 데 갭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월 실거래가를 보고 지금 호가를 보면은 이게 정말 급매가 맞나? 라는 거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정보로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행동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급매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막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급매를 내가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기회는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고, 나는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며 내 돈에 맞는 내가 무리하지 않는 부동산 자산 취득 방법은 뭘까? 이런 게 또 어려우시고, 부동산 이 시장을 보니 무슨 매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전세금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도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나의 월급은 한정적인데 이 자산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어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게 나 안 되는 건가? 영영 내 인생에서는 뭐 집 사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맛있는 저녁 먹을 수 있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영영 안 되는 건가? 이런 포기까지 가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만 어려움이 있으신 게 아니라 또 1주택자분들은 아니 내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내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집 한 채를 산 거죠. 이게 점점 양도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세진다는 거예요. 가족이랑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내 집의 안정처를 찾은 것 뿐인데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괜히 불안한 거야. 내가 집 갖고 있으면 이거 왠지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고, 참에 급매가 나온다고 하니 상급지 갈아타기 한번 노려볼까? 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군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상급지로 가려고 하니 여러분 어때요? 뭐 압구정 현대 같은 것들 실거래가 대비 3억 떨어져서 나오고 뭐 다른 뭐 성동구에 있는 것도 실거래가 대비 떨어져 나와도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1주택자의 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아, 내 인생에 집 한 채는 없나 보다 이런 포기를 고민하시고, 또 1주택자분들은 아, 내가 애매하게 집 갖고 있어가지고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불안감을 느끼고 계세요. 2026년 설 연휴가 끝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여러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해답이죠. 그 해답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해온 가운데 그 안에 상승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합도 있었고요. 단기간 하락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에서 여러 시장의 말들, 뭐 집 갖고 있으면 안 된다더라, 아니면은 뭐 하락을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이때 사야 된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보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내 입장별로 자산 방어 플랜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지 길잡이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동안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어려웠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거를 진짜 늦게 알았거든요. 한 2, 3년만 더 빨리 알았어도 더 많은 자산을 쌓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도 저는 이게 참 내 상황에 맞는 자산 방어 플랜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려면 돈의 4단계, 돈을 불리고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을 지키고, 네 번째는 불리는 겁니다. 조금 관심만 가져도 이런 개념 저 진짜 많이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상 여러분 생활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모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미래의 자산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소비를 유보시키고 돈을 모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꽤나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를 유보시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나는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싶은데 내가 왜 모으기부터 해야 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불리는 거부터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여러분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모은 돈이 없으면은 이 불리는 것도 크게 불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10만 원에 15%면은 15,000원인데 3천만 원에 15%면은 여러분 45만 원이기 때문에 같은 수익률 15%라고 하더라도 불려나가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아나가야만 하는 단계를 지켜야 돼요.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것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모은다 지킨다예요, 그러면? 맞아. 그리고 제일 못하는 거는 지킨다. 지킨다를 진짜 못해. 개념 두 번째, 월급쟁이의 뇌에서 이 자산가의 정체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30대나 40대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이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게 이 영상과 같은 유튜브 또는 뭐 기사, 요새는 오픈 채팅방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정보들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AI한테 22년부터 26년까지의 시장 상황 말해줘 라고 하면은 진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AI 시대에 살면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려운 거는 뭐냐? 우리의 실행이죠, 실행. 왜 우리가 실행이 어려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공감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남의 의견이나 감정에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이 있고 그 시장 상황에서 자산가들은 어떻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거,
자산가의 프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보통의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부동산의 기초 원리를 아는 거고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는 원리고 곧 저함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함수 원리란 뭘까?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여러분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감하고 실행할 때에 저함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저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평가된 투자 대상에만 투자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환은 뭐냐면요.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수는 뭐냐? 연 20% 이상의 수익이 날 만한 투자 대상에만 투자를 해. 라는 원리고요. 원은 뭐냐면은 원금 보전되는 대상에만 투자를 한다. 골라서 투자한다. 라는 거고 리스크 대비가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기초 원리입니다. 저평가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팔리지도 않고 수익이 나지도 않으면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갉아먹는 투자. 이게 여러분 최악의 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에서 자산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 그리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주식보다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수월하게 팔 수 있는 황금성이 좋은 대상 수익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투자라는 행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지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돈 불려야 되니까 나는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통해서 어떤 자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도 계산이 어렵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도 계산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갈 거냐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전부터 기준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금 보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어요. 또는 1억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잃는 경우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 투자를 했었을 때에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팔리지도 않으니까 손해보고 매도를 해야 되고 내가 더 벌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이 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초 원리고요. 리스크 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보실 때 아니 무조건 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집 사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끌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끌었을 때 굉장히 감당 가능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는 4억 대출이 무리하지 않는 선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4억 대출이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에서도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무리가 되는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 리스크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지켜낼 수가 없고 수익을 낼 때까지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개념 첫 번째에서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킨다가 있었잖아요. 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지키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지키는 단계를 어렵게 만드는 게 리스크 대비가 안 됐을 때입니다. 이 리스크 대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저함수 원리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공간 단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실행이 뭐냐? 저평가된 대상은 뭐지? 황금성 있는 대상은 뭐지? 이 원리를 충족하는 투자 대상, 부동산 중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할까라는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실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내 상황별로 어떤 자산방어 플랜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인데 종잣돈이 1억 이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랑 서울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서 저함수 원리에 맞는 매물이 뭔지를 알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1억 5천 이상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혜택을 쓸 수가 있고 서울 입성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서울부터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 1억 미만이다.
생애 최초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1억 미만이 있으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알아가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해서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해 나갈 것이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면 저라면 지금 시장에서 갈아타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강남부터 해가지고 마포, 성동, 그 다음에 서대문까지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매물을 출현시키는 효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종잣돈이 2억 이상 갖고 있다. 내가 1단계 위에 입지에 갈아타기를 통해서 거주지를 옮겨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갈아타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입지로 올라가는 거가 갈아타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시면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건지 아래로 내려가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산을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불려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역행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자산가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하나 받을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집 가지면은 망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세금도 그렇고 되게 시장 상황이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투자를 했어. 근데 망해. 그게 어떤 거가 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산 금액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그리고 뭐 세금이나 이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걸로 현금을 내야 돼. 나는 지금 현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샀는데 하락을 하거나 요 이제 두 개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주택자분들이건 1주택자분들이건 지금 되게 공감하고 계시는 상황이 뭐냐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격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게 떨어질 것도 같은 거예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그럼 매물이 막 정체가 되고 거래가 안 되고 내가 사고 나서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22년 생각해보면 22년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26년 현재인 지금 되돌아봤었을 때 22년에 가격 하락했을 때 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솔직히 그 가격이면 사야죠. 왜냐면 그때 성동구 아파트들 다 3억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전세 끼고. 그때 가격이 8억대였는데 지금 현재 다 15억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전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의 기회비용.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월세가 없고 실제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인 거를 현실 인지하시고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하락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10년 정도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 전체 바다에서 내가 거기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닻을 하나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상황에 맞는 매수하고 보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유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투자는 보유를 해야 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중개비부터 취득세, 그 다음에 수익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 양도세,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보유세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애매한 걸 담아서 부대 비용이 나가는 게 문제지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잘 담아서 그게 부대 비용이 나가는 거는 실제로 예를 들어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전세금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좋은 거를 가지고 매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따른 수익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더 큰 매물을 고르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부대 비용이 나갈 만한 매물을 사지 마시고 애초에 살 때부터 부대 비용을 감소하더라도 편익이 더 큰 투자 대상을 잘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1억이 났는데 양도세 따져보면은 그래도 1,000만 원은 내거든요. 안 큰 건 아니잖아요. 9천만 원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을 감수를 하는 거죠. 다만 내가 3천만 원의 수익을 위해서 1,000만 원의 부대 비용을 감수한다. 그거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수익이 날 만한 투자 대상을 잘 찾는 거?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재밌네요. 하나만 더 받을게요. 많은 분들이 큰 부자는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딱 거주를 위한 똘똘한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자산가의 뇌까지 필요하냐? 굳이 강의를 들으면서까지 저환수 원리를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갖고 자모님께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집 하나 살 거고 굳이 막 자산가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자산가의 정체성까지 알아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저환수 원리를 지켜서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집이 여러분 별게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친구들 보면은 그냥 사고 다 돈 벌고 그러니까 뭐 저렇게까지 내가 막 저환수 원리를 알아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걸 사야 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사면은 팔리지도 않고 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눈을 장착해서 투자하시는 게 투자를 통한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시지 않으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이 되거든요. 내가 집을 사기 전에 누군가한테 물어봐요. 야, 나 이 집 살려고 하는데 어때? 샀어요. 근데 또 이거를 보유를 또 해나가자니 1년, 2년 시간이 지나는데 뭔가 시장은 변하는 것 같고 나 이거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돈으로 만들어야 되나? 다른 투자를 해야 되나? 또 이럴 때 또 누군가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계속 메비우스의 띠처럼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산가의 눈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산가의 눈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때 자산가의 눈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산가의 정체성을 학습하는 거 대표적인 3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자산가를 만난다. 직접 만나서 어떻게 그 눈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그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배운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실제로 그 자산가가 하는 강의가 있다면 그 강의를 듣고 배운다.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3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감,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방법을 봤었을 때 자산가를 만나는 게 쉽나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배운다라고 하면은 책으로 뭔가를 실행까지 간다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행까지 나는 이번에 반드시 좀 해보고 싶다. 이 눈을 정말로 장착을 하고 실행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로서의 자산가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효과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가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3번째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당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양도세 중과되고 앞으로 보유세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 해야 될까? 아니면은 기다려야 될까? 내가 이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또는 다주택자 매물들 막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잡는 게 진짜 좋은 걸까? 아니면은 안 좋은 걸 내가 잡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너무 어렵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또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월에 도움 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2015년부터 실제로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3-4번 정도 여러분 진행돼 왔던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분들만 10억 달성을 했냐? 그건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분들도 10억 달성을 했어요. 아니 그럼 배우기만 하면은 이게 다 10억 달성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부에서는 공부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뭐냐? 내가 이전에는 저환수 원리의 눈으로 아파트를 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거를 배우고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은 내가 저 아파트는 저평가가 아니니까 사지 말아야지. 이 아파트는 황금성이랑 수익률 또는 저평가가 충족되니까 이 아파트는 투자를 해야지라는 게 여러분들 안에 기준이 생기고 자산가의 눈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단계를 넘어서서 실행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카톡방에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고민이 고민으로만 남지 않고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카톡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이 없어서 또는 내가 정보가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3개의 영상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 지금 이 시장에서 후회 없는 부동산 선택을 위해 꼭 알아야 되는 6가지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2026년 2월 부동산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규제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 매수 결정할 때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영상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실제로 2026년 부동산 1월 29일 공급대책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공급대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직 돈이 없어. 나 정보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이 3가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 링크 가시면 내 주변 동료,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성과 냈고 사람들이 와 요새 전월세 요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럴 때 네 그러게요 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성실하게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열반스쿨 기초반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상황은 무주택자에게 기회는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뭐 현금 있는 사람만 산다, 매물 나오는 거 뭐 더 기다려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현하는 이 시장에서 내가 가진 돈으로 가장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알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랑 전략을 모르고 이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는 사람이랑은 완전 3개월 뒤, 4개월 뒤, 당장 한 달 뒤 결과가 완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열반스쿨 기초반에서 여러분들 입장에 맞춰서 진짜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변동성이 큰 이 시장 안에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획의 시작점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자모님?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산 방어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이 시간을 빌어서 미니 특강 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